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창회 날짜가 잡히면 왜 설레는 대신 먼저 피곤해질까? 예전에는 한 번이라도 더 얼굴 보고 싶었고 누가 온다 하면 괜히 기대가 됐는데 요즘은 문자 하나만 와도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사람을 싫어하게 된 걸까? 사회성이 줄어든 건 아닐까? 괜히 예민해진 건가? 오늘 영상은 이 질문에 대해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동창회를 평가하거나 가라, 가지 마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동창회를 피곤하게 느끼는지 그 이유를 의학적 심리적 생활 리듬의 관점에서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변화는 이상 신호가 아니라 삶의 단계가 바뀌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예전엔 괜찮았던 자리가 지금은 유난히 힘들게 느껴지는지, 동창회를 안 가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든 안 가든 후회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지 한 단계씩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 말 한마디만 듣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끝까지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바꾸려는 영상이 아니라 이미 변한 당신을 이해하기 위한 영상이니까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동창회를 만남이 아니라 소모로 느끼게 되었을까요? 일부. 왜 예전엔 동창회가 괜찮았을까?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동창회가 피곤해진 이유는 동창회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무엇이 달라졌을까? 설명 1. 젊었을 때의 동창회는 만남이라기보다 정보 교환의 장에 가까웠습니다. 누가 어디 취직했는지, 결혼은 했는지, 집은 샀는지, 아이를 낳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수다가 아니라 그 시절에는 내 삶의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피곤해도 그래도 얻는 게 있다는 느낌이 남았습니다. 사례. 30대 초반 한 번의 동창회에서 누군가는 이직 정보를 얻고 누군가는 결혼 상대를 소개받고 누군가는 부동산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그 자리는 지금 돌아보면 불편한 비교의 자리였을지 몰라도 당시에는 미래를 설계하는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설명 2. 하지만 중년 이후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미 내 삶의 방향이 정해졌고 바꾸기 어려운 선택도 많아졌고 비교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시점에 들어섭니다. 이때부터 동창회는 도움이 되는 자리에서 소모가 필요한 자리로 성격이 바뀝니다. 해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인생 전반부에는 외부 기준에 의해 자신을 조정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내적 기준으로 삶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연스럽던 질문이 지금은 부담이 됩니다. 요즘 뭐해? 애는 잘 크지? 집은 어디야? 이 질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미 답이 정리된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질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례.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야기 나누다 보면 괜히 설명해야 할 게 많아진다. 잘 지낸다고 말하기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애매하다. 이 피로감의 정체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정리해서 말해야 하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행동 지침 1.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같은 사회적 기준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그때의 동창회가 괜찮았다고 해서 지금도 괜찮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행동 지침 2. 동창회가 피곤해졌다면 그건 인간관계 능력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사회성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중심이 밖에서 안으로 이동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부. 왜 몸과 뇌는 사람 많은 자리를 더 힘들어할까? 앞에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동창회가 피곤해진 건
사람이 싫어져서도 관계가 서툴러져서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몸과 뇌의 변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설명 1.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많은 자리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사용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뇌는 소음, 여러 사람의 말, 동시에 들어오는 정보, 이 모든 것을 비교적 빠르게 처리하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의학적 관점. 중년 이후에는 뇌의 전두엽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늘어납니다. 전두엽은 말의 맥락을 파악하고 표정을 읽고 감정을 조절하고 말을 걸러서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동창의 자리에 앉아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이미 뇌는 풀가동 상태입니다. 사례. 이런 경험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별로 힘든 일은 없었는데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이건 체력이 약해진 게 아니라 뇌가 과부하 상태에서 회복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설명 2. 특히 동창회처럼 동시에 여러 사람이 말하고 웃음과 소음이 섞이고 내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자리에서는 뇌가 쉬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이 자극이 활력이었지만 지금은 소모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해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입니다. 피곤함의 기준이 얼마나 즐거웠는가에서 얼마나 회복이 쉬운가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노화의 실패가 아니라 에너지 관리 전략의 진화입니다. 사례.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좋은 사람인데 만나고 나면 며칠이 힘들다. 짧게 만나면 괜찮은데 길어지면 버겁다. 이건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자극의 밀도 문제입니다. 행동 지침 1. 이제부터는 이렇게 판단해 보세요. 즐거웠는가? 이것보다 이 만남 후에 내가 빨리 회복되는가? 이 질문이 지금의 몸에는 더 정확한 기준입니다. 행동 지침 2. 사람 많은 자리가 힘들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그건 약해진 것도 아니고 뒤처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몸이 다른 리듬을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3부. 왜 의미 없는 대화를 더 견디기 어려워졌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몸이 피곤한 건 이해가 되는데 말 몇 마디 듣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이 역시 성격이 변해서가 아니라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설명 1. 젊었을 때는 대화의 내용보다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결론이 없는 이야기, 이미 여러 번 들은 이야기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대화에 대해 묻는 기준이 바뀝니다. 이 대화가 지금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례. 동창의 자리에서 이런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10년 전 이야기, 20년 전 이야기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그때 드는 감정은 지루함보다는 피로감에 가깝습니다. 해설. 이건 냉정해져서가 아닙니다. 뇌가 불필요한 정보, 중복되는 이야기, 결론 없는 비교, 이런 요소를 자동으로 차단하려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즉, 뇌의 효율성이 높아진 결과입니다. 설명 2. 특히 동창회에서는 대화가 이런 구조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누가 더 잘 됐는지, 누가 더 힘든지, 누가 더 버텼는지. 이 대화들은 정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서적 소모를 요구합니다. 사례.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화가 끝나고 나면 괜히 마음이 복잡해진다. 굳이 알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알게 된 느낌이다. 해설. 중년 이후에는 대화의 목적이 바뀝니다. 연결을 위한 대화, 이해와 안정감을 주는 대화. 이 기준에 맞지 않는 대화는 자연스럽게 피로로 느껴집니다. 행동 지침 1.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대화를
견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 없는 대화를 피하는 건 무례가 아니라 집중력을 관리하는 선택입니다. 행동 지침이 동창회에서 말이 적어졌다면 그건 소통 능력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말의 기준이 높아진 것입니다. 사부. 왜 동창회는 감정 노동처럼 느껴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래, 이게 제일 피곤하다. 동창회가 힘든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조절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설명 1. 동창회 자리는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다음과 같은 역할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웃어야 하고, 맞장구를 쳐야 하고, 분위기를 깨지 않아야 하고, 너무 잘난 척도 너무 힘든 티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감정 노동입니다. 사례.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괜히 솔직하게 말했더니 설명해야 할 게 늘어났다. 아무 말 안 하면 괜히 무심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신경 쓰였다. 말을 하든 안 하든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해설. 젊었을 때는 이런 감정 노동이 관계 유지를 위한 투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에너지를 정말 여기에 써야 할까? 이 판단이 빨라질수록 동창회는 더 빠르게 피곤해집니다. 설명이. 특히 동창회에서는 나의 현재 모습을 적당히 조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잘 지내 보이면 불편해질까 걱정하고 힘들다고 말하면 분위기를 흐릴까 고민합니다. 이 자기 검열 자체가 큰 피로를 만듭니다. 사례.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별말도 안 했는데 괜히 기운이 빠져 있다. 이건 감정이 약해진 게 아니라 자기 조절에 에너지를 쓴 결과입니다. 해설. 중년 이후에는 감정 노동을 무조건 줄이는 방향으로 삶이 재정렬됩니다.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행동 지침 1. 이제 이렇게 기준을 세워보세요. 감정을 많이 써야 하는 자리는 자주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관계 단절이 아니라 에너지 보존입니다. 행동 지침 2. 동창회가 부담스럽다면 내가 변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무료 감정 노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5부. 왜 과거의 경험이 필터처럼 작동할까?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예전엔 그냥 웃고 넘겼던 말들이 왜 이제는 유난히 거슬릴까? 이 변화 역시 성격 문제도 예민함도 아닙니다. 경험이 축적되면서 생기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설명 1.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나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인식합니다. 아, 이 유형이구나. 이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알겠다. 이건 냉소가 아니라 패턴 인식 능력의 발달입니다. 사례. 동창회에서 누군가 말을 시작하면 속으로 이런 예측이 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 이야기로 갈 거다. 결국 비교로 마무리되겠네. 조언처럼 말하지만 평가일 거다. 이 예측이 틀리지 않을수록 대화는 새롭지 않고 피로는 더 빨리 옵니다. 해설. 젊을 때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그때그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과거의 경험이 자동으로 해석 필터가 됩니다. 그래서 말을 끝까지 듣기 전부터 뇌는 이미 결론을 내립니다. 이 대화는 내 삶에 남는 게 많지 않겠다. 설명이. 이 필터는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 생긴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기 위한 방어장치에 가깝습니다. 같은 실망, 같은 피로를 다시 겪지 않으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례.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나빠진 건 아닌데 굳이 또 만나고 싶진 않다. 이야기 흐름이 다 보여서 기대가 안 생긴다. 이 감정은 무관심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겪었다는 신호입니다. 해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경험이 많아질수록 관계의 확장보다 정리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건 인간관계 실패가 아니라 관계 관리 방식의 변화입니다. 행동 지침 1.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모든 관계가 오래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경험이 필터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면 그건 삶이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행동 지침 2. 동창회가 더 이상 새롭지 않다면 억지로 새로움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않는 선택도 충분히 건강한 선택입니다. 6부. 동창회에 안 가는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창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창회에 안 가는 이유는 대체로 감정의 결핍이 아니라 기준의 변화에서 나옵니다. 설명 1.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잘 살고 있어서 안 간다. 못 살고 있어서 안 간다. 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이 둘과 거리가 멉니다. 진짜 이유 1. 지금 삶의 리듬이 깨지기 싫어서. 중년 이후에는 하루의 흐름, 일주일의 리듬이 삶의 안정감을 좌우합니다. 동창회 하나로 잠자리가 어긋나고 며칠 컨디션이 무너지는 게 부담이 되는 시점입니다. 진짜 이유 2. 비교하지 않아도 충분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남의 삶을 보며 내 위치를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내 삶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전제된 자리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진짜 이유 3.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이미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관계보다 말을 줄여도 편한 관계가 더 소중해집니다. 이미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굳이 또 다른 자리에서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이유 4. 혼자 있는 시간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재충전으로 바뀌는 시점이 옵니다. 이때부터 사람 없는 시간이 오히려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진짜 이유 5. 관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관계가 주어졌다면 유지하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지금은 관계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해설. 이 5가지 이유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동창회를 안 가는 건 사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삶을 지키는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행동 지침.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안 가는 선택에도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관계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엔딩. 가든 안 가든 후회하지 않는 기준.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동창회는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가야 한다도 아니고 절대 가지 마라도 아닙니다. 핵심 결론. 동창회의 문제는 참석 여부가 아니라 의무가 되는 순간입니다. 어떤 만남이든 의무가 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부담이 됩니다. 설명 1. 이제부터는 이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도 괜찮은 동창회. 특정 몇 명이 실제로 보고 싶을 때, 오래 있지 않아도 되는 구조일 때, 내 현재를 굳이 포장하지 않아도 될 때, 다녀와도 일상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때, 이런 경우라면 동창회는 여전히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 2. 반대로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안 가도 됩니다. 안 가도 되는 동창회. 다녀오면 며칠간 회복이 필요한 자리. 비교와 평가가 대화의 중심이 되는 자리. 끝나고 나서 괜히 갔다는 생각이 남는 자리. 나 자신을 계속 조정해야 하는 자리. 이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선택입니다. 해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얼마나 많이 만나느냐보다
얼마나 덜 소모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관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외로움이 아니라 성숙의 신호입니다. 행동 지침 1. 앞으로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이 자리가 내 삶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드는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행동 지침 2. 동창회를 안 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가려서 만날 줄 알게 됐다. 마지막 메시지.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 함께 있어도 에너지가 남는 사람, 이런 관계가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이미 충분히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왜 내가 변했지? 라는 자책 대신 아,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